공공기관에서 만드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전시관, 박물관은 물론이고 거리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 디지털 영상 전시와 실감 영상관. 요즘은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 영상은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고자 제작되었다. 그럼 모두 줄 1. 프랑스 빛의 채석장과 빛의 아뜰리에, 서울 빛의 시어터 디지털 콘텐츠. 빛의 시어터는 서울 워커힐 호텔의 부속시설로 위치하는 몰입형 예술 전시관이다. 박물관 분야에서는 흔히 실감영상관이라고 불리는 시설이다. 몰입형 예술 전시는 관람객에게 독특한 몰입의 경험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 전시이다. 외부와 차단된 수많은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에 둘러싸여 영상과 음악에 몰입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문화유산 및 예술공간 운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 컬처스페이스 4가 2009년부터 개발해온 이 전시는 2012년 프랑스 남부 레보드 프로방스 지역의 폐채석장을 개조해 빛의 채석장이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였다. 빛의 채석장은 크게 성공했고 2018년 4월 파리 11구의 낡은 철제 주저 공장에 빛의 아틀리에를 오픈한다. 뒤이어 2018년 11월 프랑스 외 지역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제주 성산 숨겨진 통신 벙커에서 빛의 벙커를 개관하였고 2022년 워커힐 호텔의 빛의 시어터를 개관한다. 지금은 두바이와 뉴욕에도 빛의 시리즈 공간이 있다고 한다. 2012년 첫 개관 이후 빔 프로젝트 등을 활용한 공간 연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유사한 공간이 많이 생겼다. 이런 몰입형 실감 영상 전시의 포인트는 대형화와 고화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스토리가 잘 짜여진 영상이라고 할지라도 규모가 축소되면 기대하는 감동을 전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기획 및 운영하는 몰입형 실감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어 접근성이 좋지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민간 사례보다 오히려 관람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람객의 한정된 여가,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평가 대상이 관람객이 아닌 공공기관 관계자이고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고 기획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며 규모가 작고 디테일을 살리지 못한 콘텐츠는 관람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할 때 기존 공공기관 제작 콘텐츠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준비한다면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 파리의 빛의 아뜰리에는 휴식 공간인 카페의 사방향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실감 영상을 송출함. 방문객은 송출된 영상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음. 휴식 공간의 실감 영상을 접목하여 공간 인지도를 향상시킨 사례다. 이 한국의 아르떼 뮤지엄과 일본의 팀랩 플래닛 도쿄? 아르떼 뮤지엄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디자인 회사인 디스트릭트가 운영하는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다. 2020년 9월에 제주에서 오픈한 이후 여수와 강릉에도 오픈하였으며 부산에도 준비 중에 있다. 일본의 팀랩 플래닛 도쿄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며 콘텐츠도 유사하다. 프랑스의 컬처 스페이스와도 유사한 콘텐츠이지만 디테일한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컬처 스페이스의 빛의 시어터가 유럽의 예술적 감각을 중시하면서 대규모 공간에서의 메인 테마를 조성하며 영상을 우선한다면 디스트릭트의 아르떼 뮤지엄은 유럽의 예술뿐만 아니라 동양적 혹은 한국적인 감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로 확장되었고 대규모 공간도 메인으로 운영하지만 작은 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1500평 내외의 대규모 공간을 조성하며 영상을 주로 보여주지만 연계된 다양한 조형물과 거울, 다각형 구조와 방 등의 스킬을 활용하여 SNS 세대의 감성에 충실한 사진 촬영에 최적화된 공간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어 컬처 스페이스와 디스트릭트의 특징이 구별된다. 두 회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호불호가 개개인에게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해보면 각 기관에서 운영할 전시공간의 기획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3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국내 최대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성된 디지털 실감 영상 전용 공간. 총 3개의 영상관이 있는데 제1영상관이 가장 규모가 큰 극장 스타일이고
제2영상관은 고구려 부분을 보여주는 작은 영상실이며 제3영상실은 인터랙티브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공간이 생긴 이후로 각 도의 거점형 국립박물관들도 실감영상관을 본격적으로 조성하여 지금은 대부분의 국립박물관이 실감영상실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디지털 실감영상은 국립박물관의 실감형 콘텐츠로는 국내 최대 예산과 규모이다. 박물관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즐기고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콘텐츠 제작 비용이 매우 고액이었다. 콘텐츠 제작 예산이 높아질수록 콘텐츠의 교체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제작과 실행에 전문 기술을 요구하므로 설치 후, 사후 관리에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담당자가 직접 조치할 수 없기 때문. 상설로 상영할 중요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투자하고 자주 교체가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효율적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4국립 광주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700년의 시간여행 신안 도자기를 찾아서 도자문화 실크로드 기반 세계적 박물관으로는 전시관 1층에 자리한 VR 체험관으로 체험자가 HMD 기기를 착용하고 700년 전으로 돌아가 신안의 저문화재의 긴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체험자가 HMD 기기를 착용하여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자가 HMD 기기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 체험 가능 인원은 12명으로 제한적이며 1명에 대한 관람 보조 인원 2명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HMD 기기 착용 시 어지러움 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역겨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HMD 기기를 공용으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런 시스템은 공간의 성격과 니즈를 철저히 분석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국립 춘천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실감영상 카페 지금 여기 휴 한국인의 이상향은 초대형 LED 스크린과 16K 초고화질 영상 및 7채널 오디오를 통해 관동 팔경과 창덕궁 희정당의 금강산 만물 초승경도 총석정절경도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휴식 공간인 카페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실감 영상을 송출함. 방문객은 송출된 영상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식 공간에 실감 영상을 접목하여 공간 인지도를 향상시킨 사례이다. 6국토발전 전시관 디지털 콘텐츠 국토발전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정보기술 사례를 적용하여 전시하고 있다. 국토 지도 모형 위로 국토발전의 흐름, 스토리텔링을 소개하는 실감 영상을 선보이고 있으며 도시발전 타임맵은 조감도에 표시된 특정 위치에 설치된 태블릿을 비추면 해당 위치의 건물 정보를 알 수 있다. 국토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전시하는 사례이다. 모형과 태블릿, 체험형 구조물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나 다량의 콘텐츠와 정보의 주입으로 공간이 산만할 수 있음. 어린이가 주 타겟이 아닌 경우 적합하지 않다. 700제곱감 체험관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캠퍼스 -3면의 넓은 스크린에 직접 그린 그림을 스캔하여 넣어 송출하면 대형 벽면에 나만의 캠퍼스를 만들 수 있다. 체험 교육이 융합된 콘텐츠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취향 및 취약 연령층의 인기가 좋지만 주요 이용 대상이 어린 연령층으로 국한된다. 또한 벽면이 스캐너와 연동된 대형 스크린으로 사용될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8국립 공주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실감 영상관 무령 왕릉 1448년간의 이야기은 전문가의 고증과 상상을 더하여 만들어진 영상의 국내 최초 육면 프로젝션 매핑 기술과 터치형 인터랙션 기능을 더해 영상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터치가 가능한 인터랙션 실감 영상을 도입하였으며 천장과 바닥면을 활용한 육면 프로젝션 매핑으로 무덤 안에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 적합하나 공간의 정숙성에는 부정적이다. 9. 양주 해암사지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해암사지 모형 실감 영상은 고고학 유적지의 모습인 해암사지 모형이었다가 버튼을 누르면 모형이 갈라지면서 과거의 해암사 원형이 등장한다. 동시에 정면에 위치한 화면에 과거의 해암사에 대한 영상이 나오며 측면에 아나운서가 등장하여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영상에는 해암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해암 사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형 위에 영상을 송출하여 과거와 오늘날의 해암 사지를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별도의 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아도 되므로 운영이 편리하다. 하지만 제작된 모형과 영상은 변경에 많은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결과가 변경되더라도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계가 리프트 형태로 제작되어 잦은 고장의 가능성도 있다. 10. 제주현대미술관 디지털 콘텐츠 공공수장고 미디어 아트는 집 형상을 띄고 있는 165M 규모의 크기, 8M 높이의 전시장에 제주현대미술관 소장품 120점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로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전체 매핑으로 현장에 있는 듯 한 몰입도를 높였다. 소장되어 있는 현대미술 작품을 다각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 전체를 매핑한 것이 특징이다. 방문객은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아도 작품을 볼 수 있고 공간 전체 매핑으로 현장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11.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디지털 콘텐츠 스크린 양 벽면에 거울을 부착하여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로 저예산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거울을 부착한 곳에는 스크린에서 송출되는 영상이 반대로 반사된다. 12. 덕수궁 돈덕전 폐연실 디지털 콘텐츠 덕수궁의 돈덕전은 2023년 9월에 새로 오픈한 시설이다. 돈덕전은 원래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국제 행사장이었는데 폐연실은 돈덕전의 응접실 같은 곳이었다. 현재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상영하고 있는데 1902년에 발행된 예식장정에서 외국 공사의 황제 폐연 절차를 모티브로 제작된 영상이라고 한다. 전통 연회의 모습은 1902년 11월에 연회를 그린 이민진연도 팔콕병풍을 재현했다고 한다. 원래 폐연실이었기 때문에 미디어 아트도 상영하고 필요할 때는 강연이나 연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공간으로 제작된 듯하다.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는 공간은 천장부를 제외한 다른 공간은 대부분 물건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다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찾아오는 귀빈을 모시는 등의 행사를 개최할 때 적합한 영상을 상영하면서 강연이나 교육을 하거나 연회나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중요한 회의를 할 수도 있다. 주 용도가 휴식 공간 겸 카페인 파리의 빛의 아뜰리에 국립춘천박물관의 사례와는 또 다른 전시가 주 용도이면서 필요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사례로서 최신의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13.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미디어 파사드 전시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답게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시설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최첨단 장치를 활용한 전시가 전국의 국공립박물관을 포함하여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유물만으로 전달이 쉽지 않은 정보를 오감을 활용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여 방문자들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전달하는 시설들의 상당수가 콘텐츠의 기술력과 화려함으로 영상미만 강조한 나머지 전시 콘텐츠 제작의 궁극적인 목표인 정보 제공과 지식 전달이 어려운 추상적인 영상이 많다. 다양한 첨단 장비와 편집 기술을 사용하는 화려한 영상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영상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첨단 전시 기술을 보여준다거나 강한 임팩트를 요하는 브랜드 상품의 홍보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설명이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제작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최첨단 기술의 반영도 좋지만 기획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 수준의 영상으로 제작될 때 제작한 의도가 잘 반영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혹은 공공기관에서 기획 및 운영하는 몰입형 실감 영상 콘텐츠는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어 접근성이 좋지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민간 사례보다 오히려 관람객이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관람객의 한정된 여가, 시간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할지라도 평가 대상이 관람객이 아닌 공공기관 관계자이고 목표 설정이 불분명하고 기획이 부족하고 품질이 떨어지며 규모가 작고 디테일을 살리지 못한 콘텐츠는 관람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 및 운영할 때 기존 공공기관 제작 콘텐츠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준비한다면 관람객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 제작 예산이 높아질수록 콘텐츠의 교체 주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제작과 실행에 전문 기술을 요구하므로 설치 후, 사후 관리에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상설로 상영할 중요한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을 투자하고 자주 교체가 필요한 콘텐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효율적이다. HMD를 활용한 가상체험 시스템은 체험자가 HMD 기기를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동시 체험 가능 인원은 12명으로 제한적이며 한 명에 대한 관람 보조 인원 2명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HMD 기기 착용 시 어지러움 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할 경우 역겨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HMD 기기를 공용으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런 시스템은 공간의 성격과 니즈를 철저히 분석해서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휴식 공간인 카페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실감 영상을 송출하여 휴식 공간을 구성하면 활용도가 매우 높다. 방문객은 송출된 영상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형과 태블릿, 체험형 구조물 등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나 다량의 콘텐츠와 정보의 주입으로 공간이 산만할 수 있다. 어린이가 주 타겟이 아닌 경우 적합하지 않다. 체험 교육이 융합된 콘텐츠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취향 및 취약 연령층의 인기가 좋지만 주요 이용 대상이 어린 연령층으로 국한된다. 또한 벽면이 스캐너와 연동된 대형 스크린으로 사용될 경우 다른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하드웨어가 고정형으로 제작된 모형과 연계된 영상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계가 복잡해지면 상대적으로 잦은 고장의 가능성이 있다. 스크린 양 벽면에 거울을 부착하여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로 저예산으로 실현이 가능하다. 거울을 부착한 곳에는 스크린에서 송출되는 영상이 반대로 반사된다.